지난해 12월 일본 천왕궁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아키히토 일황은 한일 고대사에 관해 중대한 발언을 한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聖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일본인들에겐 권위의 상징이요 신성한 존재로 인식돼 온 천황. 과연 천황의 혈통은 백제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先に日本国憲法及び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皇位を継承しましたが 일본 칸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 이전에도 일황은 한일 고대사에 대해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고대 한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이 천황가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의 이번 발언은 아마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인들은 그동안 만세일계라고 주장하며 이 천황가를 신성시해왔습니다. 만세일계, 즉 대륙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일본인들만의 그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가의 혈통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또는 그 언급하는 것조차도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일황 자신이 일황가의 혈통이 백제인과 관계가 있다고 이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입니다. 아키히토 일황의 이번 발언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황가의 혈통, 거기에는 한일 관계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일황가의 혈통을 통해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 언급한 이 칸무 천황의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다시엔 그 이름부터 이목을 끄는 신사가 있다. 백제왕 신사. 백제왕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신사다. 어떻게 일본에 백제왕 신사가 생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취재팀에게 신사를 관리하는 후지스 유키코 씨는 이 신사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공개했다. 이것은 신사가 생긴 경위를 적은 15세기의 기록이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왕 신사는 8세기 중엽 일본의 통치자 쇼무 천황의 칙령으로 건립됐고 그 후 칸무 천황도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昔は桓武天皇がたびたび家来を連れてこの地に訪れてまた百済寺を安在所として、多くの百済人たちが百済の楽を天皇に奉納して歓待をした。そのようににぎわった寺でありますのに、また神社でありましたのに、今は
荒れ果てて非常に見る影もないことを悲しんで、後世の人たちにこのように立派な寺であり神社であったことを伝えがために記したと書いてございます。 건립 당시에는 오사카 일대에서 규모가 큰 절 중의 하나였던 백제왕 신사. 당시에 화려했던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그 웅장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천황이 이렇게 큰 백제왕 신사를 세운 이유는 백제왕자 경복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의자왕의 후손인 경복은 동대사 불상주조에 필요한 황금을 기부한 인물로 천황은 그의 본거지에 신사를 세운 것이다. 이렇듯 천황과 깊은 인연이 있는 백제왕 신사에선 지금까지도 매년 한 차례씩 궁중악을 연주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곳에선 아키히토 일황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ちょっと今はっきりはちょっとかねがね私どもは高野の新笠様の話を書物で読み、もう当然のこと桓武天皇のお母様は百済の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当然のことと思っておりました。それをこの度天皇陛下が公の場で、発言していただきましたこと非常に心より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역사는 720년을 기준으로 그 전은 일본 서기에 그 후는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다. 아키히토 일황이 언급한 기록은 속일본기. 속일본기는 간무 천황의 혈통을 밝히고 있는데 간무 천황의 어머니 고야 신립은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의 후손으로 기록돼 있다. 천황의 외척이 백제인인 것이다. 간무 천황의 흔적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일본 교토.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 도시인 교토의 중심부엔 거대한 궁궐이 있다. 8세기 말부터 무려 1100여 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평안경이다. 794년 수도를 교토로 옮기고 평안경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제50대 간무 천황. 간무 천황은 교토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지금도 교토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수도 천도 외에도 간무 천황의 행적 중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간무 천황은 자신의 외척을 백제인이라 밝히고 조정의 요직에 백제인을 내세운 것이다. 간무 천황이 당시 백제왕씨, 이것도 백제 계통 사람들입니다만은 어지린자 말글정자 인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 계단을 한꺼번에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나의 의척이기 때문에 두 단계를 동시에 올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측근에 스가노 마미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측근으로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반도 계통 사람을 많이 썼다는 사실보다도 나의 외척이기 때문에 썼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썼다는 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무 천황은 수도 천도 후 궁궐 북쪽에 직접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를 세운다. 그곳이 바로 이 히라노 신사다. 신사의 안내문이 취재팀의 눈길을 끌었다. 안내문은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4명의 조상신을 밝히고 있는데 오른쪽의 3명은 백제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4번째 조상신의 이름은 고야 신립, 간무 천황의 어머니다. 어머니 고야 신립을 포함해 천황이 직접 모신 조상신은 모두 백제인이었다. 간무 천황은 그만큼 어머니의 혈통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準備てくら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취재팀은 칸무 천황의 어머니 고야 신립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 일본의 지도나 관광책자 어디에도 소개돼 있지 않은 고야 신립의 무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토 서쪽의 외곽 마을을 찾아다니던 중 취재팀은 평범한 돌비석 하나를 발견했다. 아 여기 있네. 어디? 여기 있다. 네 맞네. 아이고. 비석은 이곳이 칸무 천황의 어머니의 무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한적한 무덤. 무덤의 주인은 이미 후세인들에겐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백제인 황후의 무덤은 일본 천황의 혈통을 말없이 증언해주고 있었다. 여기 묻혀 있는 인물이 일본 제50대 칸무 천황의 어머니인 고야 신립입니다. 고야 신립은 백제인이고 무령왕의 후손입니다. 자, 계보를 한번 보시죠. 백제 제25대 왕이 여기 보시는 이 무령왕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일본에는 이 개체 천왕이 있었습니다. 무령왕의 아들이 요 순타 태자입니다. 이 순타 태자의 직계 후손 중에는 화을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화을계는 일본 조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그런 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 고야 신립입니다. 이 고야 신립은 일본 제49대 광인 천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이 고야 신립과 광인 천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칸무 천왕입니다. 일본 천황가의 외척이 백제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령왕의 직계 후손이 일본 천황가와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령왕이 일본에 머물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왕자나 공주를 일본으로 보내서 생활하게 했을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 왕가와 일본 천황가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저 멀리 이 무령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난 1971년 충남 공주시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발굴이 있었다. 기록 속에서만 전해지던 백제 제25대 무령왕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덤의 문을 열자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화려한 유물들은 백제사의 수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유물 중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것은 무덤 입구에서 발견된 묘지석.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란 사실과 함께 무령왕의 나이와 사망한 해를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 즉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즉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계묘년 5월 7일 그리고 62세의 나이로 이제 붕어하셨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무령왕의 출생 연대를 역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462년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백제 왕 가운데 이제 출생 연도가 최초로 확인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제 무령왕릉 매직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무령왕이 생전에 불렸던 이름은 사마왕. 그런데 그 시기 일본 서기에는 사마왕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것은 사마왕의 출생 설화였다. 사마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은 축자의 강나도. 이곳은 어디일까? 일본 후쿠오카 북쪽에 가카라시마 섬이 있다.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섬이 바로 그 강나도다. 약 100여 호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섬 가카라시마 곳곳엔 무령왕의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신기하게도 무령왕의 전설이 깃든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문 날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僕が小さい頃からおじいちゃんとかおばあちゃんからよく聞かされていました。 마을 주민들은 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령왕의 전설을 믿고 있었다. 마을 주민은 이번엔 취재팀을 우물 인근의 해안가로 안내했다. 그곳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 동굴이 하나 있었다. 동굴 안엔 마을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제단이 놓여 있었다. 이 동굴이 바로 무령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이다.ここはですね、約1500年ぐらい前にですね、日本と韓国の交流が盛んな時に、この沖合で、航行中に、産経づきましてですね、一番近い島に寄ってここの洞窟で、お産されて、その上の方で産湯を使ったと言われ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で岩もちょっと長い。 동굴이 있는 지역을 섬의 위쪽에서 관찰해봤다. 안으로 깊숙하게 파여있는 해안선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보였다. 탄생설화 이외에도 가카라시마 섬엔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독특한 지명들이 많다고 한다. 섬의 북쪽, 마치 꼬리처럼 달려있는 이곳의 지명은 에노요노, 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외래어다. この宗用と関係がある言葉と思っております。なぜかと言ったらお産の時ですね、へそのにこれが形が似ているからですね、エノウの花と付けられた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런데 무령왕의 전설이 왜 하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섬의 북쪽 언덕에 오르면 눈앞에 이끼섬이 보인다. 가카라시마와 이끼섬은 한반도에서 일본 본토를 잇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해안가에는 해류를 따라 한반도에서 밀려온 부유물들이 눈에 띈다. 엉덩주? 도우야트 시켜봤어? 도우야트 わかります?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 저쪽에서? これがどこから来ました? これは韓国北の方からでしょ. 먼 옛날 가카라시마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였다. 그렇다면 일본으로 가던 중 이곳 가카라시마에서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전설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곤지 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 저 가카라시마 섬에서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무령왕의 출생설입니다. 그렇다면 무령왕은 그 후 어디로 갔을까요? 자, 1번 서기에는 태어나자마자 배에 태워서 본국으로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이 동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무령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백제나 일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령왕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40살이니까 무려 40년의 세월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령왕이 일본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 무령왕의 후손과 천황가가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40년의 세월에 해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행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이곳은 고대부터 난파진으로 불리는 국제 항구였다. 현재 오사카의 중심부엔 이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의 전시물 중 눈길을 끈 것은 영상복원한 나니와 궁. 지금은 역사 박물관 앞에 그 터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1300년 전 한때 이 나니와 궁은 일본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나니와 궁이 있는 고대 오사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오사카 항에 해당하는 난파지는 당시에도 국제무역항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 중엔 백제계의 유물들이 많다. 최근에 발굴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토기는 이곳에 백제 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사카라고 하는 것이 4세기나 5세기 때에는 늪지대였습니다. 근데 특히 5세기에 백제에서 삼국 전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백제에서 토목이나 관계 기술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인민들이 건너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사카의 관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 국가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 5세기에 건너간 기술자들과 인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5세기 후반경 백제인들은 대거 일본으로 이주한다. 이때 백제인들은 대마도와 규슈를 지나 일본 내해를 거쳐 종착지인 난파진에 이른다. 바로 이 5세기 후반쯤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왕자 곤지 일행의 항로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곤지 일행은 길고 긴 항해 끝에 난파진에 도착한다. 그 후 곤지 일행은 어디로 갔을까? 취재팀이 곤지의 흔적을 찾은 곳은 오사카 지역의 아스카베 신사. 신사의 안내문엔 이곳에서 모시는 조상신이 백제의 곤지왕이라고 쓰여 있다. 곤지는 일본에서 15년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곤지의 후손들은 아스카베 노미야스코란 이름으로 일본의 터전을 잡고 살았다. 백제계인 아스카베 씨는 조상인 곤지를 기리기 위해 3,000평가량의 터전에 신사를 지었는데 그곳이 지금의 아스카베 신사다.こういうふうなこじんまりした、感じの神社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本来はもっと大きな敷地で、
向こうに鳥居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向こうへ向かってもっと広がっていた可能性がありますね。 곤지 신사가 위치한 아스카 지역 일대는 백제의 무덤군이 밀집해 있다. そうですね。 최근 발굴된 이 아스카 무덤은 곤지 신사 일대의 거대한 고분군 중의 하나로 규모가 2층 집의 크기와 비슷하다. 무덤의 주인이 큰 세력가임을 보여준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작은 토기들. 일본 고분에선 출토되지 않는 백제식 토기다. 백제 고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飛鳥部神社の、最新ですね、神様が、百済の金清という王様の、なんですけども、おそらくこの飛鳥千塚古墳群を作った人たちというのはその金清の子孫たち、つまり百済の人たちの、お墓だと思います。 수많은 고분으로 이루어진 아스카베 천총은 곤지 후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들은 전형적인 백제의 무덤 양식인 횡열식 석실 형태를 띠고 있다. 곤지가 461년에 일본 열도를 건너가서 한 적어도 15년 정도는 이제 열도 안에 가와치 아스카 일대를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비춰볼 때 문영왕이 일본 열도 안에서 그것도 가와치 아스카 일대에서 이제 성장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지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무령왕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무령왕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인 475년,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한다. 백제는 계로왕과 왕족들이 살해되는 처참한 패배를 맞는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외의 한 왕이 중국에 보낸 편지다. 이 기록은 당시 백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왕은 갑자기 상을 당했다고 쓰고 있다. 또 3년 상을 마치고 고구려를 치겠다는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정황이 계로왕의 죽음과 일치한다. 이 편지를 쓴 주인공 외왕은 다름 아닌 당시 일본에 있었던 무령왕이란 주장이 있다. (475년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75년경에 갑자기 돌아갔다는 분은 삼국사기나 일본서기를 볼 것 같으면은 계로왕과 그 왕자, 그리고선 그 대비가 고구려군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외왕 무는 계로왕의 태자다, 계로왕의 왕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외왕 무는 사마군으로 비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있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오사카부 하시모토시에 위치한 쓰다 지망 신사. 일본의 국보급 유물인 이 청동 거울은 거울 뒷면에 9명의 왕족들이 새겨져 있어 인물 화상경이라 불린다. 그리고 거울 바깥둘레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명문엔 사마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사마는 곧 백제의 무령왕을 뜻한다.
거울의 명문은 이 거울이 제작된 경위를 적고 있다. 명문에 따르면 인물화 상경은 503년 사마왕이 일본에 있는 남제왕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거울을 만들기 위해 사마왕은 개중비직에 있는 관리를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개중비직은 일본 기내 지방에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마왕이 본국으로 환국하고 난 직후에 만든 이 인물화상경은 즉시에게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 먼 위치에서 그 명령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사마왕은 분명 그 개중비직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다가 본국에 귀국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왕이 일본에 있어서 외왕 위에 있었다는 그 사실은 이러한 거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경위만 보더라도 분명해집니다. 고대의 거울은 상왕이 하왕에게 주는 신임의 표시다. 소진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외왕에 있었던 무령왕이 귀국 후 일본의 남제왕에게 신임의 표시로 이 거울을 보냈다는 것이다. 무령왕이 외왕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여기가 바로 오사카 지역입니다. 자, 이 일대는 지금도 백제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고대 백제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대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을 야마토라고 합니다. 이 무령왕 시대 일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이 소국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마토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야마토웨를 최초의 고대 국가로 보고 있는데요. 천황가의 계보에도 이 야마토웨 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일대는 곤지가 일본에 건너가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 지역의 인구 중 80~90%가 백제인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곳엔 많은 백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왕이 백제인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령왕이 외왕으로 머물렀던 것도 이 야마토 일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야마토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 백제인이었다. 그렇다면 천황과 이 백제인은 어떤 관계였을까?